안녕하세요. 문화추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입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작가 중 한 사람이죠. 찰스 디킨스에 대한 내용은 두 도시 이야기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올리버 트위스트는 잡지에 연재되는 소설로 1838년에 책으로 출간되어 선풍적 인기를 끕니다. 19세기 영국 산업혁명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대단한 경제 성장을 이뤄낸 산업혁명의 그림자를 이보다 더 잘 표현한 소설이 있을까 싶습니다. 전형적인 권선징악형 줄거리와 결말을 가지고 있어 대중적 재미와 냉철한 사회 비판 모두를 담은 소설이죠. 연극, 뮤지컬, 영화 등 다양한 매체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소년입니다. 그는 페이긴이라는 악당에게 사로잡혀 고통을 받죠. 그런 그를 불쌍히 여겨 도와준 브라운 로라는 인물과 메일리 부인 로즈라는 아가씨가 등장합니다. 한편 올리버의 이복 형인 몽스도 등장하고 있죠. 이들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버 트위스트의 어머니는 홀로 올리버를 낳은 직후 사망하는 바람에 올리버는 고아가 되어 교구가 운영하는 구빈원에 맡겨지게 됩니다. 구빈원 이사회는 생색만 낼 뿐 빈민 구휼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여기저기 새나가고 올리버는 어렵게 성장하죠. 그가 10대 초반의 소년이 되자 교구에서는 흔히 그랬듯이 올리버에게 노동을 시키려고 하고 결국 소어벨이란 이름의 장의사에게 팔리듯이 넘겨집니다. 소어벨이 부부 역시 올리버를 가혹하게 대하고 그 아래 있는 도제인 노아와 하녀 샬롯에게조차 학대를 당하게 되죠. 그러다 어느 날 참다 못한 올리버가 노아에게 덤벼든 죄로 방에 갇히게 되는데 그러다 그는 틈을 봐서 탈주하고 무작정 런던으로 향합니다. 고생을 하며 런던으로 가는 길에 올리버는 미꾸라지라는 별명을 가진 잭이라는 또래 소년을 만나게 되어 그를 따라 런던의 빈민가로 갑니다. 알고 보니 잭은 페이긴이라는 이름의 유대계 노인을 정점으로 하는 소매치기 일당의 일원이었고 페이긴은 올리버 역시 소매치기로 만들려고 하죠. 한 번은 올리버가 잭을 따라 나왔다가 잭의 소매치기가 들통이 나고 잭은 이를 무고한 올리버에게 뒤집어 씌워 체포되고 말죠. 치안판사는 올리버에게 석 달의 강제노동을 선고하려 하지만 목격자들에 의해 올리버의 무고함이 증명되어 방면됩니다. 잭이 소매치기를 시도한 노신사 브라운 로우는 올리버를 불쌍히 여겨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 거기서 올리버는 후한 대접을 받으며 행복한 생활을 하죠. 그러다 어느 날 올리버는 브라운 로우의 심부름을 나갔다가 페이긴 일당인 낸시에 의해 덜미를 잡히고 다시 소매치기 소굴에 끌려가고 맙니다. 그곳에서 감시와 학대를 당하던 어느 날 빌 사익스라는 악당이 찾아와 페이긴에게 도둑질에 써먹을 아이를 달라고 하고 올리버가 지목되죠. 올리버는 억지로 빌과 함께 한 저택으로 이동해 문을 따기 위해 잠입하게 되지만 그는 일부러 소란을 일으켜 사람들을 깨웁니다. 빌은 올리버를 데리고 도망치다가 저택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의 추적을 받는데 그 와중에 올리버는 총격을 당해 부상을 입고 버려지죠. 정신을 잃은 그는 사람들에 의해 붙잡혀 저택으로 오게 되는데 저택의 주인은 메일리 부인과 그녀의 양녀인 로즈라는 아가씨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집을 털려고 했던 범인 중 하나가 어린 올리버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부상을 입은 그를 간호해 회복시키죠. 정신을 차린 그는 메일리와 로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올리버의 불운한 처지를 불쌍히 여긴 그들은 그를 저택에 머물게 합니다. 올리버는 그들과 함께 살며 비록 언제 페이긴 일당이 자기를 찾을지 몰라 불안해하면서도 행복한 나날을 보내죠. 한편 예전에 올리버가 맡겨준 교구에는 범블이라는 파렴치한 하급관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에게 낯선 남자가 방문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몽스라고 밝힌 그는 범블에게 과거 고아로 맡겨진 사내 아이를 찾는다고 했고 범블은 그가 찾는 아이가 올리버임을 직감하죠. 사실 올리버가 태어나던 날 사망한 그의 어머니는 올리버에게 전해달라며 황금 상자를 남겼지만 욕심 많은 사람들에 의해 탈취되어 범블 부부에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올리버는 리포드라는 고귀한 집안 출신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죽으며 유산을 올리버에게 남긴 것이었죠. 올리버의 출신을 알리는 증거가 바로 황금 상자였는데 배다른 형인 몽스가 유산을 독차지하고자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몽스는 범블 부부로부터 그 상자를 넘겨받아 이를 템스강 깊은 곳에 던져버리고는 페이긴을 찾아가 올리버를 다시 납치해 도적으로 만들 것을 조건으로 거래를 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낸시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몰래 로즈를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리고 로즈는 어떻게든 올리버를 도우려고 합니다. 한편 올리버는 로즈의 도움으로 유괴되기 전 자신을 돌봐줬던 브라운 로우와 다시 만나는데 성공하죠. 브라운 로우와 로즈는 올리버의 사정을 알게 되고 몽스와 페이긴 일당을 잡아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고 계획하죠. 그들은 낸시와 내통을 하지만 그것이 발각되어 그녀는 빌 사익스에게 끔찍하게 살해당하고 빌은 도망쳐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브라운 로우는 몽스의 정체를 깨닫고 그를 만나는데 사실 브라운 로즈는 몽스와 올리버의 아버지와 친구였던 것이죠.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로즈가 사실 올리버 어머니의 동생이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고 브라운 로우는 몽스를 설득해 모든 진실을 밝히도록 합니다. 한편 낸시를 살해하고 수배당한 채 도망치던 빌은 사람들에게 쫓기다가 사고로 사망하고 소매치기 일당을 이끌던 페이긴도 체포되어 교수형을 당하죠. 이후 올리버는 브라운 로우의 양자가 되어 누나 같은 이모 로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인격 형성에 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인격은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주어진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타고난 성품과 주변 환경 모두가 개인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찰스 디킨스는 전자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올리버 트위스트는 불행하게도 태어나자마자 고아가 되어 구빈원에서 삶을 시작하죠. 영국은 구빈원을 설치하여 제도적으로 빈민들을 구제하는데 소설에서 보여주는 구빈원의 모습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큰 올리버는 런던으로 도망쳐 가는 길에 페이긴 일당의 손에 넘어가 도둑 소굴에서 지내게 되죠. 이 작품 전체를 볼 때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역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선한 성품을 지켜나가는 올리버의 모습입니다. 그는 미꾸라지 잭 도킨스와 소매치기에 나서서도 가담하지 않고 빌 사이스에게 끌려가 도둑질을 하게 된 상황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깨우죠. 이런 올리버의 모습을 볼 때 작가 찰스 디킨스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놓이더라도 인간은 자신의 훌륭한 자질을 지켜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 본성이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훌륭한 귀족이나 지저분한 자선학교 아이나 사랑스러운 자질을 갖추는 능력은 똑같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이 이런 작가의 생각을 여실히 나타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찰스 디킨스이지만 그렇다고 불우한 환경에 인간을 방치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흥미로운 점입니다. 그는 이 작품 곳곳에서 환경의 영향에 무감각한 철학자들을 비판하며 불우한 환경이 인간의 인성에 분명한 장애 요소가 됨을 지적하죠. 이보다 멋진 소망은 딱 하나밖에 없으니 그런 철학자 역시 올리버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꼴을 지켜보고 싶을 뿐이로다. 비뚤어진 인격의 원인을 개인에게만 돌리는 사람들에게 만약 자신들이 같은 불우한 처지에 놓인다고 해도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는지 묻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이 소설의 주인공 올리버를 통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선한 본성에 대한 작가의 믿음과 그것을 발현시키는 데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는 그의 생각을 동시에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9세기 초 영국이 끔찍했던 아동 노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 시작된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19세기 초까지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영국에서는 아동 노동이 성행했었습니다. 기계의 발달로 성인 노동자의 노동력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하면서 값싸면서도 말 잘 듣는 아동의 노동력을 착취한 것이죠. 1838년에 발표된 이 소설에서도 당시 사회상을 반영하듯이 주인공 올리버는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노동에 동원됩니다. 그는 처음에 작은 몸집을 이용해 굴뚝 청소부로 일할 뻔하다가 장의사에게 넘겨져 도제로 노동을 하게 되죠. 충격적인 것은 이런 아동 노동이 사회적으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소설 속에서는 구빈원에서 올리버에 대한 공고까지 합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올리버 트위스트를 데려가서 마음껏 부려먹는다면 금화 5냥을 준다는 말이었다. 마치 노예시장을 떠올리게 하는 이런 행위가 같은 동족인 그것도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죠. 작가는 어린아이들을 노동에 동원하는 행위가 얼마나 부도덕한 일인지를 에둘러 비판하고 있는데 바로 페이긴 일당을 통해서죠. 페이긴 일당의 리더인 페이긴 영감은 마치 앵벌이를 하듯이 거리 아이들을 불러 모아 도둑질을 가르치고 이익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작가가 페이긴 영감을 등장시킨 이유는 당시 영국 사회에 성행하던 아동 노동이 그의 범죄 행위와 다를 바 없음을 비판하기 위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찰스 디킨스 자신도 불우한 시기를 보낸 바 있는데 12살의 어린 나이에 구두약 공장에서 일했었다고 하죠. 이런 작가의 경험이 소설에 잘 녹아들어 있고 아마 당대 독자들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당시 영국 정부도 이런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 공장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왔지만 실제 아동노동이 근절되는 데는 시간이 걸렸죠. 이 문제는 지금의 독자들도 이 소설을 읽으면서 반드시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버의 아버지가 남긴 금제 상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록 올리버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특이하게도 이 소설에서 올리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올리버에 대한 이야기 분량이 적다는 의미가 아니라 줄거리를 끌고 가는 주인공으로서 역할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물론 올리버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작품 속에서 그는 시종일관 끌려다닐 뿐이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구빈원에서 지내다가 아동노동을 하게 된 것이나 폐익인 일당에게 끌려가 도둑 속을에서 생활하게 된 것이 그렇죠. 게다가 고귀한 신부님이 밝혀져 인생 역전을 하는 그 순간에도 올리버가 그 상황에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가장 잘 나타내는 물건이 올리버의 아버지가 죽으며 남긴 금제상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아들의 신분을 증명할 수단으로 금제상자를 유품으로 남겼으나 그것이 행방불명되면서 갖은 고초를 겪고 다시 그것을 통해 신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줄거리를 이끌어가는 중요도 측면에서는 도리어 이 금제상자가 주인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런데 올리버 자신이 아닌 이 작은 물건이 그의 운명을 좌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운명과 앞날이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진리 같은 것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앞날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과 관계없는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어느 날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되죠. 올리버 역시 자신의 노력이나 마음가짐에 관계없이 외부의 요건으로 인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마는데 그 상징이 바로 금제상자입니다. 독자 입장에서 인간의 운명이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의 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마냥 즐겁게 볼 수만은 없는 결말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올리버 트위스트 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